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시적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이제 드디어 판이 깔렸다. 이런 걸 생각하면 굳이 무리해서 지금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가 지금은 암호화폐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비트쇼입니다. 네, LA에 계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투시아님 요즘에 저는 비투시아님 방송을 1일 1시청하고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네, 그리고 돈도, 투자 수익률도 높아졌습니다. 축하드려요. 박수. 와. 지난번 출연에 또 나오셨을 때 비트코인 투자 괜찮다. 음,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은 변한 게 없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기부여도 되고 힘이 돼서 매수를 과감하게 했는데 또 계속 오르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해도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힘줘서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랑 오늘 사이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지난번에는 좀 더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 바이라고 말하실 수 있었다고 했고, 그럼 네. 지금은 좀 어떤 시기라고 보세요? 2023년부터 너무 세게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건 아니고 상승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끌고 간 게 비트코인 현물 ETF였습니다. 그것과 맞물리면서 또 우리가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너무 또 과하게 올라가면 우리가 좀 오버했나 하면서 사람들이 또 주섬주섬 자리를 찾게 되니까 그런 영향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 약간의 조정인 듯 하긴 한데요. 또 금방 뭐 한 5만 천 조금 깨졌다가 다시 또 금방 올라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코인 투자를 하다 보면 상승 압력도 있고 또 하방 압력도 있어요. 언제나 이게 교차합니다. 투자자들 마음속에는 아우, 왜 저런 불안한 뉴스가 있나. 이런 불안, 하방 압력들 이런 거 좀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반감기만 있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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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 ETF 그냥 다 사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지금의 이 가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여러 하방 압력,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거시경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고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 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니까 조금만 더 기회를 갖고, 시간을 갖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우리 웅달님과 말씀 나눌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길게 봐야 된다. 비트코인 하면 이런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늘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방송 보니까 웅달에서 이게 오른다는데 그거 듣고 또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단기적인 승부수. 한 달 안에 안 오르면 큰일 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니까 관두고 아는 거 비트코인 반감기가 올 확률 99.9999999%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는 당연히 경제 원칙에 의한 이 공급 쇼크가 올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그래 왔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시적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이제 드디어 판이 깔렸다. 이런 걸 생각하면 굳이 무리해서 지금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타임 프레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접근을 좀 하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슈아님 그 반감기 올 확률이 99.9999999%라고 하셨잖아요. 안 올 확률도 0.0000001%가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세상 일이란 게 모르잖아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늘 일어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온 세상이 문을 닫을 줄 누가 알았어요. 또 갑작스러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핵폭탄이 날아가서 지구에는 펴져 있는 컴퓨터가 한 대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확률은
0.00000000001%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졸일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네. 그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요, 좀 성급한 네. 판단일 수 있겠지만, 그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폭이 한 뭐 1년 전, 2년 전보다는 크지가 않고 하방 경직성이 생긴 듯한 느낌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님은 좀 어떻게 느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고 대비 얼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과하게 올라서 거기에 대한 조정 하락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후져져서 떨어진 게 아니고 지난 한 10년을 돌아보면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가슴 설레고 와, 이게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쩌면 개인들에게도 금융적인 자유를 주고 또 기존 금융의 틀을 바꾸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상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오버했나 하면서 또 빠지고 조정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증이 되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이제는 이 기존 금융에서까지 인정을 해주고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있을 때는 체감을 못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핸드폰의 시대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건. 그리고 한 몇십 년 지나 보면 와, 옛날에는 우리가 막 이만한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뭐 거기 미국이야 이러면서 막 국제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공짜로 전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이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제 비트코인 하락 폭도 작년, 재작년이죠. 2022년에 예전 사이클에서 뭐 80 몇 퍼센트 하락했으니까 요번에도 그렇게 하락한다. 그러면서 다들 12,000달러, 10,000달러 뭐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들. 그런데 거기까지 갈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슉 올라가 버리니까 맞아요.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이거 뭐지? 다시 오겠지 하면서 마냥 아직까지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왜 많이 안 떨어졌을까? 네. 2021년에 기대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고 대비를 얘기하잖아요. 많이 안 올랐던 전고니까 그러면 많이 안 올랐으면 많이 안 내려가겠죠. 그렇죠. 예전의 하락들이 비트코인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무지막지하게 오버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직 상승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쑥 빠지는 건데 살짝 올랐으니까 그냥 살짝 하락. 그네를 우리가 타다 보면 조금 가면 조금 돌아오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이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의 그런 상황들 달라진 게 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는 너무 좋아졌잖아요, 상황이. 맞아요. 이 이 비트코인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맞아요. 제가 이번 4월에 한국에 나가는데, 네. 예, 와, 저 처가댁에 머무를 예정인데, 팬미팅 하시나요? 처가, 예, 장모님이 제가 뭐 하는지 모르세요. 네. 왜 오나, 박서방? 그러길래, 제 아내가, 아니,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간다. 뭐, 무슨 세미나? 이래서 이제 말을 둘러대다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행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뭐, 비트코인 관련 뭐 한다. 그랬더니 장모님 깜짝 놀라셔서, 뭐, 코인 뭐 하면 잡혀간다는데? 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그래서 이제 장모님 잘 모르시니까 다행히 이제 작은 아버지께서 음, 조금 더 젊으시고 이런 투자 환경을 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 코인이 그런 코인이 아니고 사기 코인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이상한 정체 모를 코인 그런 게 아니고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믿을 만한 코인이다라고 이제 안심을 시켜줬어요. 이제 현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에서 이제는 비트코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웅달님 뒤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이 이제 현실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또 미국에 계시니까 요즘에 블랙록하고 자산운용사들이 코인을 막 쓸어 담고 있나요? 네, 맞아요. 아, 이게 저도 처음에 현물 ETF 되고 나서 뚜껑을 안 열어봤으니까 그때는 사실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아무리 블랙록이어도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짜잔 했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에휴 사기꾼 저
비트코인 사기인데 저 블랙록이 거기 넘어갔다, 선동 당했다. 그럴까 봐 걱정을 조금 했는데 아니 블랙록이 뭐 못 모르고 그런 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블랙록 산하에는 이 세상의 최고라고 꼽을 수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후진돼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명함도 못 꺼낼 그럴 전문가 중에 전문가, 최고의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의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주는 사람들인데 그냥 허튼 소리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결정하고 TV에 나와서 공중파 방송에서 블랙록의 레이 핑크가 이 비트코인은 플라이 투 퀄리티다. 고퀄 자산이다라고 힘줘서 얘기를 버렸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 언론에서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아, 할아버지들이 돈 많은 이 일반적으로는 코인에 손도 안 댈, 거들떠도 보지 않을 지긋하신 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이제는 아니 블랙록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블랙록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우리도 이제 이 ETF에서 접근하는 걸 많은 분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ETF를 사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우리랑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인생 한방 역전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부를 거머쥐기 위해 새로운 부를 뭐 이 거머쥐기 위해서 뭔가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분 상승 이런 게 아니고 벌써 가지고 있는 부를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 돈 많은 분들 포트폴리오 짤 때 주식, 채권 이렇게 비중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안정성으로 좀 보험용으로 섹터가 다른 걸 넣어놓기도 하죠. 그런 걸 이제 비트코인이 대안이 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성장성이 좀 높은 거. 왜냐하면 재미없는 채권만 하면 수익이 없으니까. 그런데 해외 무슨 아프리카에 요즘 뜬다니까 거기에 있는 무슨 개발 회사보다는 비트코인이 100번 좋은 선택이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비트코인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으로 이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ETF. 그런 결과물이 척척척 보여지니까 처음에는 이 ETF 시작하고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원래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트러스트였기 때문에 이걸 팔 수가 없었는데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팔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 보나마나 이제 묶여있던 물량이 빠지면서 비트코인 빠진다. 이렇게 많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이 됐던 하락이었습니다. 그게 현물 ETF가 스윙되고 하락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빠졌냐면 2023년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16,000달러 정도였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아, 그때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좋은 가격이었는데 거기서 더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못 사죠.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GBTC에 돈을 넣는 사람들은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아예 사라져 버릴까 봐 무서워서 아무도 안 사니까 그 GBTC가 디스카운트가 있었어요, 그때. 거의 마이너스 50%였습니다. 그러니까 16,000달러 비트코인을 8,000달러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에 산다 비트코인을. 그러니 안 살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무서워서 많이 못 샀는데 이 트레이더들은 이거 사놓으면 언젠가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되면 맞춰지게 됩니다. 디스카운트가 맞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 1월 달에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만 해서 한 두 배 반 됐잖아요, 비트코인이. 근데 마이너스 50%에 샀다면 다섯 배 먹는 거예요, 다섯 배.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게 정상이죠. 당연하잖아. 그래서 그런 물량을 계산해 봤더니 작년에 49%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이 디스카운트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이렇게 맞춰지면서 대략 작년에 그런 트레이딩으로 접근한 기관들의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한 27억 달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물량이 이번 승인이 됐을 때 빠질 수 있겠다. 유출이 되겠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 빠져나가네. 시작하니까 그 물량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몇 억 달러씩 4억 달러, 5억 달러, 6억 달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블랙록은 뭐 2억 달러, 3억 달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좀 불안해했는데 블랙록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현물 ETF를
다른 친구들이랑 다 나눠서 했습니다. 블랙록과 친구들. 네. 친구들이 다 함께 모아놓으니까 이 GBTC 물량보다 좀 많아요. 야,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블랙록과 친구들이 좀 그래도 선전하네. 근데 이 GBTC 물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실현을 하는 물량들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팔면 이제 그걸로 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소진되겠다. 한 1, 2주 지나면 뭐 소진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했는데 정말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이제 막 이만큼 팔던 게 차근차근 5억 달러, 4억, 3억, 1억. 지금은 이제 1억 달러 안팎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출이 되는데 이거 시간 문제예요. 네. 이렇게 한두 달 지나가면 이건 뭐 거의 무의미한 정도인데. 그런데 블랙록과 친구들은 아니 계속 올라가요. 지금 올라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3억 달러, 4억 달러대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구나. 아, ETF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에 지금 상승이 지금 그걸로 연결된 겁니다. 아, 잠깐 ETF 승인 후 하락했다가 블랙록이고 실적이 괜찮은데 하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사람들이 막 달라붙으면서 쭉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 버렸죠. 그 상승이 지금 이어지는데 사실 이제 그 아무리 좋은 상승도 너무 과하다 보면 또 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분위기 파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죠? 시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사실 국내에는 많이 없으셔가지고요.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언어도 밝으시면 또 미국 현지에 계시니까 정말 그 원소스를 그대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서 실시간으로 제가 막 블랙록 웹사이트 가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나와요. 네. 그레이스케일 가보면 또 보유하고 있는 물량 실시간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추적해보고 계산을 때려보면 이 친구들이 얼마에 팔았네. 그리고 온체인에 비트코인은 너무 투명하잖아요. 네.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맞나? 지갑 주소까지 다 공개돼 있습니다.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금은 실제로 이 종이가 이 금이라고 들고는 있는데 진짜로 금이 거기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추적도 안 되고 뻥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너무나 투명하다. 블랙록이 이건 뭐 비트코인은 어디 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은 인터내셔널 자산이다. 블랙록이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블랙록의 지갑 주소가 비트코인. 야, 이게 지갑 주소가 딱 공개가 되니까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뻥 아니네. 그대로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고 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유사시에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암호화폐 그 복구 구절 지갑 복구 구절만 기억하고 있으면 복구가 가능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산이다. 확신이 쓰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이제 거기에 공감대를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